IT를 보는 세상 이슈 수다. 오늘의 시간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 메타가 로봇을 개발한다고 선언했다고요. 어떤 로봇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메타가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메타가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요. 사실은 AI 분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 개발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기업이었던 크루즈, 지금은 이제 폐업을 했는데요. 전 CEO인 마크 휘튼이라는 사람을 로봇 공학 파트의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팀을 이끌도록 했어요. 네. 일단은 집안일에 초점을 맞춘 휴머노이드 로봇 하드웨어, 이 몸체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물건 정리 이렇게 간단한 가사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한다는 건데요. 네. 앞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로봇 동반자 이걸 제공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뭐 당장 로봇을 출시하겠다, 언제쯤 내놓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로봇의 하드웨어를 포함해서 각종 센서라든가 로봇을 학습시키는 모델 이런 네. 것들을 좀 차근차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도 청소 로봇이 있긴 한데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진짜 로봇인 거죠? 네, 아예 사람의 모습을 하고 네네네. 있는 그런 로봇인 거죠. 그렇죠. 자,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도 로봇 사업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투자한 업체인 피규어 AI도 최근에 흥미로운 로봇을 공개했다면서요. 어떤 네. 모습을 공개한 겁니까? 맞습니다. 이 피규어 AI가 최근 자기들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2대의 로봇이 같이 협력해서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는 모습을 오.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야. 이 영상을 보니까 피규어 공이라고 하는 이름의 휴머노이드 로봇, 정말 사람처럼 생긴 로봇 2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일단 장을 본 물건들을 선반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습니다. 네. 그다음에 너희가 이걸 오늘 처음 봤을 수도 있는데 둘이 협력해서 물건들을 정리해줘. 그러고 나가요. 이제 그러면 로봇이 선반 위의 물건들을 하나씩 쳐다보면서 구분해가지고 어떤 거는 선반에 놓고 어떤 건 냉장고에 놓고 어떤 건 네. 바구니에 놓고 요거를 알아서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예, 도우미가 둘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아예 들어서 그냥 장도 바오라고 그렇게 그럴 시대도 해줬으면 너무 오겠죠, 이제.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달걀이라든가 치즈 또 케찹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거는 알아서 냉장고에 넣었고요. 쿠키 같은 것은 쟁반 위에 놓고 예. 또 사과는 바구니 안에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거는 2대의 로봇이 같이 물건을 건네주고 받는 뭔가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협업을 거예요. 하는군요. 맞습니다. 선반 쪽에 서 있던 로봇이 딱 보니까 치즈인 거예요. 이걸 보더니 옆에 로봇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럼 옆에 로봇이 손을 내밀고 거기에다가 치즈를 쥐어주는 이런 네.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둘이 서로 얘기도 하나요? 이 말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아. 이렇게 시선을 교환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재밌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상반신이나 손가락 이런 것들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지금까지 로봇이 각각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것은 보여졌지만 실시간으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는 그런 영상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네. 크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물론 영상을 보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아직 디테일은 떨어지겠죠. 네, 뭐 마치 슬로우 모션을 걸어놓은 것 같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예. 그래도 어떤 하나의 AI가 여러 대의 로봇을 제어하면서 협력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오픈 AI가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기업 가치 26억 달러를 인정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395억 달러로 몸값이 완전히 뛰었어요. 10배 이상이군요. 맞습니다. 1년 사이에 15배 이상 급등했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마그마 AI라는 기술로 청소와 요리까지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기존 로봇과 어떤 점이 달라서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로봇 경쟁에 뭐 참전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마그마 AI라는 게 뭐 형태가 있는 그런 로봇은 아니고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봇이 집안 환경을 스스로 이해하고 청소라든가 요리 이렇게 좀 복잡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AI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 언어 모델하고 비전 기술을 결합했다라는 게 핵심인데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렇게 여러 모드를 결합한 걸 멀티모달 이렇게 AI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텍스트, 글자로 된 어떤 언어와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는 거. 이게 각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분석하고 수행할 수 있다. 네. 요게 바로 멀티모달의 멀티모달이라는 뜻이죠. 핵심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카메라로 집안을 쫙 스캔한 다음에 물체의 위치랑 용도를 파악해서 사용자의 명령을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겠다라고 예.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테이블 위에 접시를 뭐 싱크대로 옮겨줘 이렇게 명령을 하면 일단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테이블이 어디에 있지? 보고 테이블 위에 뭐가 있지? 접시는 무엇이지? 싱크대는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실행을 해준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카레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리를 해줘라는 명령을 내리면 알아서 레시피를 분석하고 필요한 재료를 모은 다음에 그걸 시각적으로 인식해서 단계별로 조리를 해줄 수 있는 예.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그마 AI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아졌는데 사실 집안일을 한다고 해도 비싸면은 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어떤 기술이든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용하게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이 싸져야 된다. 그렇죠. 네, 이런 걸 텐데요. 실제로 최근에 로봇 가격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가정용 로봇이 좀 더 쉽게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래도 첨단 기술이고 좀 고성능의 부품들 이런 게 필요해서 굉장히 비쌌는데 최근에는 우선 부품이 대량 생산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도 많이 효율화가 됐고 예. 특히나 정부에서 연구개발 비용 같은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요인 덕분에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중인데 특히나 중국과 미국의 로봇 개발 업체들이 굉장히 경쟁적으로 이 로봇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원가 절감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요 얼마 정도 되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최근에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설날처럼 춘절이라는 명절을 이제 보냈는데 이 춘절 특집 방송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연을 했거든요. 보면 수건을 활용해서 중국의 전통 춤을 추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인간 무용수랑 로봇이 섞여서 같은 춤을 아주 정확한 박자로 추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때 나온 게 중국의 유니트리라고 하는 곳의 로봇인데요. 이 유니트리가 작년 8월에 양산형으로 출시한 로봇의 가격이 99,000위안. 네. 한국 돈으로는 1,900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로봇 한 대의 가격이 떨어진 거죠. 네. 또 이 밖에 엔진 AI라고 하는 기업의 로봇도 88,0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700만 원 수준이에요. 네. 이 밖에도 여러 기업에서 이렇게 로봇의 양산을 예고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로봇 가격의 하락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실생활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는지가 관건이겠죠. 로봇들이 이제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공부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좀 어떤 얘기인지 쉽게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반적으로 로봇을 만든다 혹은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미리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학습 데이터를 넣고 똑똑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을 아마 좀 상상을 하실 텐데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로봇이 나중에도 자기가 직접 영상 같은 걸 보면서 지식을 네. 쌓고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도 잘 모르는 개념이나 동작 같은 것들을 영상을 보면서 새롭게 취득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로봇도 영상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피규어 로봇처럼 장 본 걸 정리한다 이런 행동을 할 때 예를 들어 사과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이렇게 집어서 정리하는 걸 쉽게 상상할 수 있지만 네. 로봇이 사과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사과를 정리하는 영상을. 그러면 사과에 손을 뻗어서 손가락을 구부리고 사과를 짚고 들어올린 다음 바구니로 옮기는 이러한 동작을 일일이 설명해주지 학습한다는 않아도 거죠. 네,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잘 보면 기술적으로는 비전 언어 모델이라는
모델이라든가 월드 모델 이런 이름들이 좀 붙어 있어요. 이런 최신 AI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로봇이 처음 보는 물체나 상황, 그러니까 미리 학습되지 않았던 내용도 나중에 빠르게 학습을 해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반복 작업을 단순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네. 글로벌 로봇 개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먼 미래 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한데요. 한국의 로봇 기술 개발 상황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국내 기업들도 당연히 이 로봇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기업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R&D 전문 자회사인 네이버 랩스라는 것을 설립을 했는데요. 예. 바로 이 네이버 랩스에서 로보틱스 그리고 AI,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에서 연구하는 것 중 하나가 자율주행 배달 로봇인 루키라는 로봇이에요. 2022년부터 네이버의 신사업 건물이 있는데 네. 그 안에서 사내 배송 서비스에 이 로봇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키 로봇이군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 모빌리티도 AI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에 브링온이라는 이름의 로봇 배송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양한 기종의 로봇을 연동해서 역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네. 또 로보티즈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과 협력을 해서 실내에서 아니면 실외에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배송 로봇 서비스를 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개발 소식보다는 좀 배송형 로봇에 조금 더 네. 집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있어서는 뭐 아직 굉장히 임팩트 있게 공개되는 내용들은 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정부에서도 지난 1월에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8년까지 약 1,8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로봇 개발 그리고 제조의 서비스 혁신을 지원한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금액이 글로벌 기업이나 국가들의 투자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당장 중국만 봐도 그걸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중국의 선전시라는 곳이 있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이미 AI와 로봇 산업 기금이라는 걸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100억 위안이에요. 예. 한국 돈으로 2조 원입니다. 엄청나군요. 네, 우리 정부는 1,800억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선전시에서 2조 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올해에만 9천억 원을 끌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사실 규모나 정책의 정교함 측면에서 아무래도 좀 글로벌 기업과는 차이가 좀 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로봇에 들어갈 작은 컴퓨터 일명 제슨 토르를 내년 초에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 기술이 로봇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로봇이 똑똑하게 움직이려면 아무래도 머리가 좋아야 하잖아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제슨 토르라고 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에게 굉장히 뛰어난 두뇌 역할을 해서 좀 복잡한 판단이라든지 빠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컴퓨터인데 로봇이 집안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 연산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도와주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분류할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만드는 거죠. 또 엔비디아가 올해 1월에 CES라는 박람회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피지컬 AI, 물리적 AI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에 있는 어떤 AI를 똑똑하게 쓰는 거, 요걸 얘기했는데 네. 바로 이런 기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실체를 가지고 동작을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런 AI의 개발에 엔비디아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하면 또 빠지지 않는 기업이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도 로봇을 개발한다고 하죠. 공장에 배치해서 사람 대신 일을 한다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름이 옵티머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네, 어디 이름이네요.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만 네. 같은 그런 이름인데요. 주로 이 옵티머스는 공장에서 좀 반복적이고 위험한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 예.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가 자기들의 공장 안에서 이 옵티머스 로봇을 이미 사용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작년 6월에 자신들의 공장에 2대의 옵티머스 로봇을 배치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일론 머스크 CEO가 예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이 옵티머스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테슬라 공장에서 1,000대 이상을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다. 예.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로봇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니까 공장에서 부품을 옮긴다든가 무거운 걸 들어 올려서 조립 같은 것 이런 작업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작업은 로봇한테 맡기고 예. 직원들은 좀 더 창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자리는 없어지겠는데요. 네, 누군가의 일자리가 조금 없어질 네.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테슬라가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조금 높이겠다. 또 작업 환경의 안정성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다만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은 작년에 조작 논란이 있기는 했어요. 네. 작년 10월에 로봇 택시 공개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굉장히 다양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서 놀라운 동작들을 선보이면서 네.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말이라든가 손동작 같은 것들을 알아듣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거나 음료를 건네기도 했고요. 네. 바텐더 역할까지도 수행을 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사람이 원격 조작을 한 것이더라. 예. 라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엔지니어가 로봇이 걷는 데에만 AI를 사용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마치 원격 조작이었는데도 자율 로봇처럼 시연하는 것. 그게 좀 알려져가지고 비난을 받기는 했습니다. 네, 네. 다만 작년 12월에는 이 옵티머스 로봇이 경사진 지형을 오르내리는 그런 영상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거친 지형인데도 카메라 없이도 자연스럽게 걷고 또 넘어지더라도 잘 일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행 능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당히 발전한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중국, 한국이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미국, 중국, 한국은 각각 다른 강점을 가지고 로봇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좀 뚜렷한 차이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테슬라 이런 곳들이 지금 로봇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첨단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정교한 로봇 하드웨어 이 두 가지를 융합해서 좀 혁신적인 제품들을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기존에 잘 해왔던 빅테크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걸로 보이는데요. 또 이런 기업들이 자금력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인력도 채용을 하고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반면에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차이점이죠. 네, 그리고 대량 생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결과적으로 가성비가 좋고 좀 실용적인 로봇들 네. 이런 것들을 빠르게 양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CES 박람회에서도 로봇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약진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도 역시나 이 중국의 성장이 굉장히 놀랍도록 빠른 수준이다 평가를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민간 IT 기업들이 좀 주도하는 형태로 보이고 있고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의 로봇보다는 좀 배달 로봇 같은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로봇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달 형태의 AI 모델, 그러니까 머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들,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이처럼 각 국가가 기술 개발의 중점이라든가 전략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가 접하는 로봇의 성능도 많이 다르고요. 가격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네, 네. 또 디자인 같은 것들도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사실 최근에 보시면 AI가 어떤 나라에서 유명하다라고 했을 때 그 나라에서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국가의 경계와 상관이 없이 한 국가에서 만들어져서 좋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주변국들로 확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 시장만을 의식해서 개발을 할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좀 목표로 해서 다 잘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게 뭔가 네, 네. 각자의 장점들을 잘 살려서 선도기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네, 맞는 됩니다. 말씀이네요. 네. 예전에는 로봇이 터미네이터처럼
좀 무섭게 생겼다는 인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친근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수준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로봇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차갑고 딱딱한 인상이 있잖아요. 좀 무섭게 느껴졌다면 요즘은 실제로 좀 친근하고 귀여운 로봇 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로봇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로봇이랑 관련된 용어 중에서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지 불쾌한 모르겠는데 골짜기. 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아닌 존재를 바라볼 때 그게 인간과 더 많이 닮을수록 일반적으로 호감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인간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갑자기 오히려 불쾌감을 준다라는 아.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이랑 닮기는 했는데 어딘가 어색한 로봇들 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네네네네. 싶은데 표정 같은 거를 구현할 때 특히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잘 만들기는 했는데 어딘가 어색한 로봇이나 캐릭터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걸 바로 불쾌한 골짜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합니다. 쓰는군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이런 불쾌한 골짜기를 조금 넘었냐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편에 조금 가까운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네. 근데 사람들이 로봇을 친근하게 느끼고 좀 실제로 사용을 하려면 이런 불쾌함이 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향의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처럼 몸통과 팔, 다리 이렇게 달린 휴머노이드이긴 한데 얼굴 부분에는 굳이 사람처럼 눈, 코, 입을 달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LED 같은 걸로 감정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아니면 웃는 것처럼 이렇게 LED를 가지고 예. 표현을 하게 만드는 거죠. 눈, 코, 입 달아놓으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감정 표현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억지로 사람의 표정을 흉내내기보다는 네. 좀 특정한 기호라든가 이모티콘 이런 걸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귀엽게 느끼는 경우들이 예,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얼굴 부분을 아예 디스플레이로 교체를 해버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영상을 쏘는 거죠. 네. 인공 근육 같은 걸 다는 것보다 잘 만들어진 캐릭터처럼 영상을 그냥 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네. 근데 또 휴머노이드가 아닌 로봇들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 불쾌한 골짜기를 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아지나 고양이의 모습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키링 형태로 이 복슬복슬한 털을 가진 로봇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꼬리를 흔든다거나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귀여움을 어필하는 건데요. 예,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로봇을 기계가 아닌 반려 로봇으로 인식을 하게 만든다면 언젠가는 이런 휴머노이드도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 좀 인간의 친구로서 인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봇이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집안일 도우미 아주머니들의 일자리 줄어들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꿈꾸는 집안일 해방이 이런 로봇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뭐 아무래도 지금의 로봇 수준으로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속도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노동시장의 변화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물론 이로 인해서 기존의 단순 노동 일자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은 결국 있다고 보이고요. 예. 대신에 이 로봇을 유지하거나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종류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노동시장이 좀 새로운 모습으로 재편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앞으로 10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생활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가정과 산업 현장 둘 다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는 좀 잡다한 일들을 로봇이 대신 해주기 때문에 다른 일들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맞벌이 가정이라면 집안일 하기 정말 어려우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맞벌이 가정에. 늘려줄 때 정말 로봇이 유용할 것 같고요. 산업 현장에서는 좀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들 로봇이 대신 하면서 좀 안정성이 증대되고 생산성이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나 기업이 좀 직업 전환 교육이라든가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슈 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